AI 혁명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몇 개 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제왕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숨은 기술 거인 브로드컴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뭐 항상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름들이 있긴 하지만요. 진짜 힘은 사실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곳에요. 그리고 그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우리 디지털 세상에 보이지 않는 배관을 책임지는 곳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들의 진짜 전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브로드컴이 어떻게 지금의 거대 기업이 되었는지 그들의 과감하고 아주 전략적인 인수합병의 역사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굉장히 명확한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냥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에서 마진이 훨씬 높은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끊임없이 변신하려는 모습. 이게 바로 브로드컴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강력한 두 개의 엔진, 즉 두 개의 사업 부문을 통해서 운영되거든요. 바로 이 이중 엔진 모델이 핵심입니다. 한쪽에서는 AI라는 폭발적인 성장 엔진을 돌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즉 캐시카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영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세요. 두 사업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바로 알 수 있죠.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 둘을 합쳐서 무려 6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8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 730억 달러. 이건 그냥 매출이 아닙니다. 현재 AI 관련 부품으로만 쌓여있는 수주 잔고예요. 엔트로피 같은 파트너들의 대규모 주문 덕분에 2027년까지 일감이 꽉 차 있다는 뜻이죠. 수요가 정말 엄청나다는 겁니다. 브로드컴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관점을 좀 바꿔서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라면 이 회사를 어떻게 볼까 한번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 즉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바로 브로드컴 전략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CEO 혹 탄입니다. 그의 리더십 자체가 브로드컴 투자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데요. 그의 전략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좋은 회사를 인수한 뒤 불필요한 건 싹 걷어내고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해자가 뭐냐?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기술에다가 VM웨어라는 기업용 핵심 소프트웨어까지 통합해버리니까 경쟁사들이 양쪽 전선에서 동시에 덤비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말 그대로 현금 창출 기계가 됐습니다. 분기마다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벌어들이면서 VM웨어를 인수할 때 생긴 빚도 척척 갚아 나가고 동시에 주주들에게 배당도 꼬박꼬박 챙겨주죠. 이런 재무 건전성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뭐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이제 이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 있는 브로드컴이 마주한 현실적인 과제, 그 긴장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현재 브로드컴을 둘러싼 핵심 논쟁을 딱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서는 캐시 우드처럼 파괴적 성장에 주목합니다. AI 매출이 65%나 뛰었고 오픈 AI 같은 회사랑 맞춤형 칩도 만든다? 이런 거죠. 반면 앤디 그루브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AI 말고 다른 반도체 사업은 거의 멈춰있고 엔비디아와의 경쟁도 치열하다. 결국 기술 산업은 사이클을 탄다. 이런 시각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AI 사업은 65%라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무선통신이나 다른 기업용 반도체 같은 전통적인 사업 부문은 겨우 2% 성장했어요. 거의 제자리 걸음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리스크들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AI 칩 생산은 거의 TSMC에 의존하고 있는데 TSMC는 이미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또 AI 매출 대부분이 구글이나 메타 같은 몇몇 거대 고객에게서 나오는데 만약 이들 중 한 곳이라도 거래를 줄이면 타격이 크겠죠.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문제나 VM웨어의 새로운 가격 정책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들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을 한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 이 표가 핵심을 잘 요약해주네요. 낙관론자들은 AI 인프라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 혹탄 CEO의 경영 능력, 그리고 VM웨어가 가져다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소수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 AI 외의 다른 사업의 부진, 그리고 TSMC 공급망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죠. 그래서 앞으로 브로드컴을 지켜보실 분들이라면 딱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AI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지. 둘째, VM웨어 인수를 통해 실제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춤했던 전통 반도체 사업이 다시 회복될 기미를 보이는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브로드컴은 분명 AI라는 새로운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캘 수 있는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도구를 파는 사람조차도 거친 미개척지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이겠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